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어제는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으로부터 촉발이 된 멸공 챌린지로 시끄러웠죠. 아주 떠들썩했는데 오늘은 또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선제 타격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를 놓고 정치권이 떠들썩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전쟁광이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멸공 챌린지를 놓고는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공격, 불매운동, 한쪽에서는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사주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멸공 챌린지를 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멸공,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아니냐, 이런 공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다워졌다, 속이 후련하다, 이제 드디어 윤석열 후보다워졌다, 윤석열다운 것이 이런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정권 교체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이 윤석열 후보가 할 말은 한다. 어떤 어려운 상황, 정말 겁나죠. 현재의 권력,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권력에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겁나는 것이라는 건 공무원, 검찰, 이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겁나죠. 겁나는 것이 사실인 게, 그 이후에 2년이 넘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그 가족이 탈탈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겁나는 일이죠. 이렇게 겁나는 순간인데도 윤석열 후보가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안팎의 그 엄청난 압박을 딛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거침없는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지난 6, 7개월 동안 정치에 입문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답지 못했다. 이제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지난 6일부터입니다. 이제 그 선대위 갈등을 다 마무리하고 7일부터 본격적인 자기 목소리로, 자기 스타일로 선거운동 캠페인을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들의 봉급을 올려주겠다, 멸공 챌린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선제 타격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이 후련하다, 윤석열다운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한 문제, 특히 전쟁에 관련된 문제, 또 여성의 인권, 군인, 군대 관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시원하게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원하게 말을 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거나 꼰대로 몰리거나,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가해지는 저런 공격들, 전쟁광으로 몰리거나 얼토당토않게 말이죠. 굉장히 국민을, 국가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 위험한 정치 지도자, 전쟁을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북한과는 언제든지 대화를 해야 하는, 뭐든지 참아야 하는,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숨지는 일이 벌어져도 북한에 제대로 항의 한 번 못하고 참고 또 대화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왜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야 하느냐, 정용진 부회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멸공 챌린지가 윤석열 후보가 멸공이 이 시대에 꼭 지금 필요하다, 시대 정신이다 라고 해서 멸공을 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멸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공격을 받을 일이냐?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게 되죠.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 후보에게. 저렇게 미사일을 만약 쏘게 될 경우에, 핵을 탑재하게 될 경우에 우리 서울을 지금 공격하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지금의 방어 체계도 선제 타격으로 되어 있다. 그 방식 이외에는
적절한 대응이 없다. 지금 되어 있는 방식, 지금 되어 있는 대응 방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전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응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미 간에. 그걸 고쳐야죠, 그러면. 전제죠.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 대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제 타격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도 못합니까? 멸공이라는 말, 단어, 말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이 말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무슨 여성 인권이 불가침의 영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이야기하면 여성을 멸시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라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그랬는데 20년이 흐른 지금은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오히려 더 양성평등을 해치고 있다. 또 국가 정부 조직에서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뭐 말도 꺼내면 안 됩니까? 아직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겁니까? 멸공 이야기를 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병사들의 월급, 봉급 부분 이제 정면에서 정말 거론해서 우리 예산의 능력 안에서 개선해야 된다면 개선해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윤석열 후보가 며칠 전부터 정면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윤석열 후보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검사 윤석열이 며칠 전부터 이 대선판에 대선 후보로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건 비단 젊은 층, 장년층 가릴 것 없이 속이 후련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070 장년층의 또 노인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대한노인회를 빨리 가서 방문을 한다. 노인연금을 올려주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병사들의 봉급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층이나 장년층이나 노인층이나 모두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할 말은 좀 제대로 하는 대선 후보. 그런 대선 후보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성 인권에 주눅들어서 할 말 못하고 북한에 주눅들어서 할 말 못하고 그런 정권,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제 할 말은 하는 국민들의 말, 정말 속이 답답한 국민들이 말하지 못했던 것을 대신 후련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대선 후보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다시 몰리기 시작했고 지지율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